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4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두 가지 점에서 좀 크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조사가 사실상 처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지 정당 없다. 무당층, 소위 무당층이 성부초로 불리죠. 그런데 이 무당층에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뭐 이야기를 했던 한동훈 무당층에서 중도층에서 안철수 이런 후보가 아니고 한덕수 대행이다. 한덕수 대행이 이 무당층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도 그동안 뭐 외연 확장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은 무당층 경쟁력에서 한덕수 다음이다. 안철수 한동훈보다 훨씬 앞서 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앞으로의 이 범여권 대선 후보 구도를 그릴 때 좀 중요한 부분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런 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조사는 4월 14일, 15일 동안 이루어졌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한 겁니다.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인데 이 적합도 조사를 사실상 이 민주당 지지층이나 뭐 조국당이나 뭐 그 이준석 당 이런 곳을 다 포함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먼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데일리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459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한 1000명 이상을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히거나 아니면은 지지 정당이 없다. 이렇게 밝힌 459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3차례 실시되는데 1차, 2차, 3차, 8강, 4강, 2강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여론조사가 들어갑니다. 여론조사가 1차에서는 100%, 2차에서는 50%, 3차에서도 50%가 들어가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죠. 그래서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28.2%를 받았습니다. 28.2. 그 다음에 2위가 김문수 후보인데 18.2. 딱 1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상당히 벌어졌죠. 그리고 그 뒤를 한동훈이 이었습니다. 17.6. 상당히 이 김문수 후보를 바짝 추격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이 홍준표 9.3, 나경원 6.2, 안철수 4.1, 그 다음에 윤상현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위 한덕수 대행은 이번에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 4강을 뽑아야 됩니다. 4강을 뽑아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이게 100% 여론조사로 4강을 뽑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4강 유력한 사람이 나오죠. 1등은 김문수, 2등은 한동훈, 3등은 홍준표, 4등은 나경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렇게 이제 4강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특히 이것이 국민의힘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되는 것이 일단 한덕수 대행이 치고 올라갔고 김문수 후보는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7일, 18일 조사에서 31.1%였는데 3월 말 조사에서 29.5% 그리고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18.2% 계속 좀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 내려가는 이 지지세가 한덕수 대행에게로 좀 옮겨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처음에 13%에서 11.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7.6%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18.2 대 17.6 바짝 추격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한동훈과 성향이 비슷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경선 참여, 불참여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여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 쪽, 특히 이 무당청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이 갔다기보다는 이제 무당청에서 유승민의 지지표 그리고 오세훈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던 표가 성향이 비슷한 이 한동훈에게로 옮겨간 것 아닌가 그렇게 조금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대선 3자 가상 대결을 했습니다. 3자 가상 대결. 일단은 이재명을 상수로 놓고 그리고 또 이준석을 상수로 놨습니다. 이준석은 본인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준석을 포함을 시켜서 이제 3자를 했습니다. 3자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각 지금 유력 주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자 가상 대결을 했는데 자, 이 가상 대결을 한 이 표본이 바로 무당청입니다. 무당청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빼고 민주당 지지층 빼고 이준석 당 지지층 다 빼고 지지층당 없다고 응답한 638명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638명 대상으로 했는데 지지정당 없다,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무당청 638명입니다. 638명인데 여기가 이제 성부처가 되는 것이죠. 무당청이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따로 빼고 민주당 지지층 따로 빼고 뭐 이준석 당도 따로 빼고 지지정당 없다고 하면은 이것이 곧 성부처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는 이 무당청 그러니까 중도층에 대한 그 확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프레임을 펼쳐갖고 한쪽에서 경쟁하는 쪽에서 좀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한독수 대행에 대해서는 좀 중도층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가장 중도층에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과 안철수. 네. 이 한동훈 안철수보다는 오히려 한덕수, 김문수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 한덕수 대 이준석, 이재명 대 한덕수 대 이준석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이 32.9%, 한덕수가 30.4%, 이준석은 뭐 9.8%. 꺼려 넣었으니까 일단 나왔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이재명 32.9 대 한덕수 30.4. 굉장히 거의 근접한 거죠. 오차범위 안에까지 들어가 있죠. 무당청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독수 대행의 무당청에 대한 소구력이 있다. 본인이 이 경제 관료 출신이고 어떤 정치 김대중 대통령 때 발탁이 돼서 청와대 들어가서 경제수석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했고 자 그런 상황이고 또 고향이 호남이고 해서 오히려 중도층에 더 어필을 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불과 2.5% 차이. 지금 아직 한독수 대행 대선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중도층에서 이재명을 2.5% 차이로 따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하니 이재명 32.6, 김문수 23.1, 그리고 이준석 11.0, 이재명과 김문수의 차이가 9%포인트 남짓. 자, 이재명 한독수는 2.5%, 그리고 이재명 김문수는 9%. 그 다음에 이재명, 나경원, 이준석 하면은 이재명 대 나경원, 이재명이 32.1, 나경원 21.8. 여기도 9% 남짓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중도 확장성이 있다. 그전에는 제3지대, 중도층을 표방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이재명, 안철수, 이준석을 하니까 이재명이 31.7, 안철수가 19.9, 두 자릿수 차이가 났습니다. 오히려 안철수가 두 자릿수, 이재명에게 두 자릿수로 지는 11%포인트 정도 차이로 진다. 그리고 한동훈,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재명 대 한동훈, 이준석 하니까 이재명이 33.2, 한동훈이 20.2. 그래서 한동훈이 이재명에게 12%포인트를 쥐고 있다. 진다. 중도층에서.
한독수는 이재명에게 중도층에서 2%포인트 차이로까지 따라갔는데 한동훈은 12%포인트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홍준표가 가장 중도층에서 경쟁력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이재명이 31.8, 홍준표는 21.8. 그래서 무려 그 차이가 10% 포인트, 10% 포인트 나오는 한동훈과 비슷하게 경쟁력이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 한동훈은 33.2 대 20.2. 그러니까 딱 13% 차이네요. 13% 차이. 이재명 대 홍준표는 31.8 대 21.8. 딱 10%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독수, 김문수, 나경원 순으로 가장 중도층, 무당층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새로 이렇게 좀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생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죠. 그리고 또 하나 조사가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조사입니다.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 여기서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42.8%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이 한독수 20.7%. 워낙 이제 지지세가 있으니까는 또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상대 진영에서 이렇게 찍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42.8, 한독수 20.7, 한동훈 9.4, 김문수 8.6, 이준석 6.6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이재명에게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 42.8%는 절대 이재명을 안 찍겠죠. 본선에 나와도. 그렇다면 이재명은 42.8% 까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까이고 들어가서 나머지 전부 다 싹 끌어모아서 본인이 다른 후보 하나도 안 가고 본인에게 막 다 가도 57.2%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독수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은 20.7%에 그쳤습니다. 이재명이 2배 이상 많죠. 자,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은 지금 뭐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덜러리 세워서 이 김동연 의원하고 김경수 덜러리 세워서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중도층에서 오히려 한독수가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독수가 바짝 붙어 있는 자, 이 상황 그리고 한독수의 이 국민의힘 그리고 무당층 안에서의 지지세 상승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일단은 한독수 나중에 김문수 여기서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경선에서.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한독수 대행과 마지막 단일화를 하는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독수, 김문수 두 사람 다 이 안철수, 한동훈보다도 무당층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오늘 새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이 소식을 비롯해서 오늘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들 분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